역함수부터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역함수부터 이해해야 돼요.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원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의 역함수는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쵸? 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 사실 함수하고 역함수는요 관계식 자체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함수하고 역함수는 관계식이 완전하게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x 빼기 y 더하기 4는 0이라고 하는 x와 y의 관계식이 있다고 하자. 얘는 아직 함수가 아니야. 근데 얘를 내가 y는 하고 쓰는 순간 y는 x의 함수가 돼. 이거 y는 x의 함수라고, 그러니까 y는 fx라 그러지. 근데 얘가 이렇게 써줄 수 있지. 누구를 이항시켜서? x를 이항시켜서 x는 y-4라고 써도 같은 식 맞아요? 같은 식입니까? 이때의 x는 누구의 함수입니까? y의 함수이고, 만약에 내가 얘를 원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역함수입니다. 선생님 x하고 y를 바꿔줘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사실 x하고 y를 바꾸는 행동은요 굉장히 형식적인 행동이야. 형식적인 행동. 무슨 뜻이냐? 여기가 네모이고 여기가 세모이면 함수가 안 됩니까? 여기가 b이고 여기가 a면 함수가 안 되나요? 여기가 기억이고 여기가 니은이 함수가 안 됩니까? 안 돼요. 다 되죠. 그쵸? 다 돼. 뭔 말이야? x, y는 굉장히 형식적인 의미의 그냥 네모, 세모를 나타내는 기호일 뿐이에요. 이해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네모, 세모를 나타내는 기호일 뿐입니다. 단지 우리는 관례상 정역에 x를 주로 쓰고 공역에 해당하는 곳에 y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역함수를 쓸 때에도 얘가 정역이니까 거기다 x를 써버리고 얘가 공역이니까 얘에다 y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x랑 y랑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원함수하고 역함수는 동일한 관계식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요. 이해되니? 이 동일한 관계식, 무슨 말을 계속해서 하고 싶냐? 이 동일한 관계식을 좌표에다가 찍으면 그게 바로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래프예요. 그래프. 오케이? 그래프인데 x의 값을 기준으로 함수 값을 바라보면 함수. 예를 들어서 a였을 때 b가 나오면 나눴어 이렇게. y의 값을 기준으로 x 값을 바라보면 역함수예요. 내 말 알겠니? 선생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y는 x에다 대칭을 시킨 게 y는 f 인버스 x잖아요. 맞지? 근데 이거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이걸 왜 대칭시키는지 알아야 돼. 왜 대칭시키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관례상 정의역을 여기다 표현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를 함수값을 찾아보는 것이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맞추기 위해서 뒤집은 것뿐이야. 근데 그냥 여기를 머릿속으로 x축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를 머릿속으로 y축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가 x축이 되는 거고 바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야, 역함수를.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 그러니까 함수하고 역함수는 관계식은 똑같은데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는 거야. 그냥 여기가 정의역이었다가 여기가 공역이요. 다시 근데 바뀌어서 여기가 정의고 여기가 공역으로 바뀌니까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보면 돼. 뒤집어가지고 머릿속으로 보면 된다고. 이해했니? 뭔 말인지? 내 말 알겠어요? 그걸 갑자기 적분하다가 왜 이야기 꺼내냐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잘 봐요. 이런 함수, 내가 여기다가 y는 fx라는 함수를 놔뒀어. 내가 일정한 몇 가지 함수값만 쓸게요. 네, 여기 1일 때 뭐 2가 되고
2일 때 3이 된다고 합시다.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인티그랄 1부터 2까지 fx를 접근하는 거에다가 인티그랄 2부터 3까지 역함수를 접근한 넓이를 더하세요라고 했다고 할 거야. 됐나요? 각각의 영역을 찾아볼게. 여기는 어디냐면 1부터 2까지니까 여기에 오케이. 그 다음에 역함수의 적분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역함수의 적분은 여기가 x축처럼 보면 되니까 그냥 이쪽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2부터 3까지. 내 말 이해가 되니? 역함수는 y축을 점유로 생각하면 된다고. 2부터 3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계산 문제가 아니었구나. 저기 기역자 모양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고 기역자 모양의 도형의 넓이는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을 빼면 되니까 넓이가 4이다. 됐니? 이게 역함수를 지금 이용해 접근하자는 거예요. 자, 여기 봐볼게요.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고요. 얘는 딱 보니까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가네요. 네, 적당히 그리겠습니다. 적당히 이게 y는 fx래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이거네요. 원함수하고 이것의 역함수가 있을 때 원함수하고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죠. 원함수하고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그냥 역함수를 뒤집었을 때, 이거는 원함수와 역함수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부분의 넓이를 말하는데 결국에 그거는 뭘 말해요? 이 넓이의 몇 배? 2배를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겠죠. 이해했어요? 네. 저 넓이의 2배, 여기는 y는 x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려면 교점을 구하는 것이 맞고, 그러면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2x는 x에서 연립하면 x는 일단 뭐가 있어요? 0이라는 해는 찾았죠? 0이라는 해를 찾았으니까 0 지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가 얼마인 점? 1인 점에서 접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여기 얼마예요? 1,1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접근하시면 됩니다. 0부터 1까지 위에 있는 함수 y는 x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를 접근하면 되고, 이것을 몇 배? 2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보자. 두 번째 문제 0,1을 지나고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뭐 대충 이렇게 읽게요. 이게 y는 fx인데요. 이 fx를 0부터 1까지 접근하고 역함수는 1부터 4까지 접근하시오. 자, 이거는 점을 봐야 돼요. 의심해야 돼. 바로 여기가 fx가 아까 뭐였지? x의 세제곱에 2x의 플러스 1이야. 여기가 0,1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얼마입니까? 1, 4예요. 원함수를 fx를 0부터 1까지 접근하면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역함수를 1부터 4까지 접근하는 것은 여기가 4니까 여기 1이고 여기가 4니까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말하는 거네요. 여기의 넓이가
2부터 4까지 gx를 접근한 거예요. 두 개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하면 사각형이죠. 얼마? 4. 됐어요?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원함수를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뒤쪽에 연습 문제 조금만 더 풀어볼까요? 실력업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그래프가 나왔네요. 이 함수의 자,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하면 되는데 1부터 얼마까지? 9까지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역함수를 뒤집은 거예요. 바로 그냥 이렇게 써버릴까? 자, 이제 역함수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x축이 된 거고 여기가 y축이 된 겁니다. 이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얼마까지? 9까지 접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얘가 1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되는지 y값. 자, 이거 이 값이 1이 되려면 x에 얼마 대입해야 되나요? 1 대입하면 되나요? 여기 1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 값이 9가 되려면 x가 얼마이면 되죠? 2이면 되죠. 이해해요?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그 여기의 넓이입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의 넓이에요. 여기의 넓이. 역함수를 못 구한다고 해. 여기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이 기역자 넓이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여기의 넓이를 빼야 돼요. 이 부분의 넓이는 1부터 2까지 fx dx입니다. 돌리지 말까? 더 헷갈리지? 네. 근데 항상 그래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뒤집은 거야. 그렇게 그래프 돼 있으면 여기가 x축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얘는 x축이 이렇게 있거든. 자, 오케이. 더 헷갈릴 수 있으므로 삭제. 이 상태로 볼게요. 역함수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9까지. 그러니까 y축으로 접근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겠지? 1부터 얼마까지? 9까지. 그때의 x값은 구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얼마? 1일 때 1, 2일 때 9. 여기에 넓이를 내가 구하고 싶은데 여기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기역자 모양에서 빼야 되지. 빼기 인티그랄 1부터 2까지 fx dx를 해야 이제 반대쪽에 있는 1부터 9까지 gx의 적분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기억자는 기역자는 사각형에서 사각형을 빼면 돼요. 사각사각이라고 그러죠. 9에서 1 빼면 되네요. 18에서죠. 그래서 이 넓이는 2 곱하기 9에서 1 곱하기 1을 빼면 되니까 17 됐니? 저 아이는 지금 접근해야 되지 이제. 인티그랄 1부터 2까지 x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적분하면 4분의 1 x의 4제곱에 2분의 1 x의 제곱에 계산해버리자. 손 됐으니까 2 대입하면 4 플러스 2 마이너스 2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7 17 빼기 4분의 17이네요. 4분의 51 이렇게 나오네요. 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6번 곡선 (0), (2), a는 그 사이 이거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는 상수 a의 값 그때의 넓이를 각각 구하시오. 최소가 될 때에는 어디인 것처럼 보입니까? a가 한가운데 있을 때 최소가 될 거라고 느끼십니까? 네, 그게 일단 맞습니다. 하지만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식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인티그랄 네, 계산은 방법만 쓰고 가겠습니다. 넓이는 이렇게 돼요. 0부터 a까지는 이 부분이 양수니까 너를 적분한 식을 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부터 e까지는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서 네, 이 친구를 적분하셔야 됩니다. 네, 이 친구 적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 식을 정리해서 최소가 되는 a 값도 찾아야 되는데요.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더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게요. 무슨 뜻이냐면 그래, 정말 이게 한 가운데 있을 때 최소가 될까를 생각해 보게. 정말 한 가운데 있을 때 최소가 될까? 식은 적어야, 저거 풀면은 되고 해봐야 돼요. 한가운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A가 약간 왼쪽으로 갔다 합시다.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거 봐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좀 가까워졌으니까 여기가 죽거든요, 이만큼. 그쵸? 넓어졌으니까 여기 뭐 해줘요? 넓어지겠지, 이렇게. 그럼 잘 생각해봐, 봐봐. 지금 대칭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상태지. 근데 봐. 이만큼의 넓이가 줄어들지. 이만큼 넓이가, 여기 사이만큼 넓이가 줄어들지. 이 사이만큼 넓이가 넓어지지. 근데 봐. 넓이의 줄어듦과 늘어남을 이 선의 길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이 선은 원래 밖에 있던 선보다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더 작겠지. 이 선은 원래 있던 선보다 밖으로 갔으니까 더 길겠지. 다시 말해서 증가하는 넓이가 감소하는 넓이가 더 작겠네. 크겠네. 이쪽이 더 크니까, 이쪽이 증가하는 게 더 크니까 전체적으로 얘가 옮겨지면은 넓이는 더 보여지는 거야. 넓어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얘가 살짝 이동하면은 요 길이보다 짧은 선만큼 줄어들고 이 길이보다 긴 것만큼 늘어나. 늘어나는 게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크니까 넓이가 전체적으로 늘어나.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그래. 하지만 수식으로 확인해야 돼.
직관과 수식은 종종 괴리감이 있거든요. 이해해서요? 그때 상수 A 값은 1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바로 1 쓰고 가요. 근데 우리는 아주 많이 남았잖아요. 당연히 증명하면서 가야 돼요. 넓이를 가깝고 가시오. 오늘 과제가 그래서 이게 추가가 되거든요. 246번 증명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증명을 하라고 할 거예요. 증명이라기보다는 알아오는 거죠. 그냥 아예 0, D, 마이너스 D 여기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S의 넓이를 D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오면 됩니다. 오케이? 하나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여기가 0, 여기가 D일 때 여기의 넓이를 마찬가지로 D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옵니다. 세 번째는 요놈의 최소값이 이놈의 최소값이 A가 1인 것을 증명합니다. 세 가지. 약간 이 증명에 대한 숙제는 치킨을 시켰을 때 옆에 치즈볼 하나 시키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치즈볼이 경쟁이 제일 치열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나 이런 증명도 직접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이해되니? 일단은 질문은 여기까지만 나가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지금 증명하라는 거 먼저 증명을 해보고 과제는 여기 연습 문제 하고 그 다음에 RPM까지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글 뭐라고 썼는데 파란색? 이거 알아봤는데요. 얘가 최소일 때 미니멈 MIN 미니멈 최소일 때 A는 1이다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처음 봤죠? 제2외국까지 공부하는 학부입니다.